18번 마을버스는 초록불이 켜졌는데도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지환이는 손목시계를 보며 발끝을 동동 굴렀습니다. 오늘은 학교 발표 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한 발표 자료를 들고 있었고 늦으면 순서가 지나가 버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님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쪽으로 한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아주 느렸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 중 몇 명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환이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면 안 되나? 다음 버스도 있는데. 그때 버스 기사님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안 떠납니다. 기사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버스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요.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버스도 예전만큼 빠르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환이는 웃지 못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번 버스 기사님의 이름은 한재석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천천히 기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급하게 출발하지 않았고 어르신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고 아이가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한 뒤에야 조용히 버스를 움직였습니다. 지환이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버스는 빨리 가야 좋은 것 아닌가요? 늦지 않게 데려다 주는 게 버스의 일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하던 지환이의 눈에 기사님의 손이 보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나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조금 굵었습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기사님은 손목을 살짝 돌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지환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기사님도 나이가 많으신가 보다. 그러고 보니 기사님의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했습니다. 목소리도 젊은 사람처럼 빠르지 않았고 움직임도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버스가 세 번째 정류장에 멈췄을 때였습니다. 초등학생 한 명이 급하게 뛰어오다 가방 지퍼가 열리는 바람에 공책과 필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울상이 되어 물건을 주었습니다. 지환이는 또 시계를 보았습니다. 큰일 났다. 진짜 늦겠어. 그런데 기사님은 또 기다렸습니다. 버스 안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너무 늦어요. 그 말에 기사님은 아이가 마지막 공책을 주워 가방에 넣는 걸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지만 급하게 달리다 넘어지는 아이 마음은 오래갑니다.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환이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인 건 알겠지만 자기 발표도 중요했으니까요. 몇 정거장을 더 지나자 버스는 작은 시장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한 아주머니가 탔습니다. 아주머니는 기사님을 보자마자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 기사님. 오늘이 마지막 운행이라면서요? 지환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마지막 운행? 기사님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소문이 빠르네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 동네에서 기사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 버스 탔는데 이제 그 애가 군대 갔어요. 기사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환이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던 이 버스 안에서 누군가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문 닫은 세탁소, 새로 생긴 카페, 오래된 약국, 간판을 바꾼 빵집. 지환이에게는 매일 지나치는 흔한 풍경이었지만 기사님은 그 모든 곳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길 위에 남은 사람들의 시간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사람처럼요. 잠시 뒤 버스가 큰 사거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신호는 빨간불이었습니다. 지완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기사님, 왜 항상 그렇게 천천히 가세요? 말하고 나서 지완이는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만 하려던 말이 입 밖으로 나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몇몇 승객이 지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완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발표가 있어서요. 기사님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미러로 지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날이구나. 네. 늦으면 안 돼요. 기사님은 잠시 신호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버스가 빨라야 좋은 줄 알았단다. 지완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도착하는 게 자랑이었어. 신호가 바뀌면 바로 출발하고 사람이 뛰어와도 다음 버스를 타겠지 생각했지. 기사님의 목소리는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내 버스를 놓치고 정류장에 혼자 서 계신 걸 봤다. 그날 비가 많이 왔고 할머니는 병원 예약이 있었다고 하시더구나. 나는 그걸 다음 날에야 알았어.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알았다. 버스가 사람을 빨리 데려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두고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지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말이다. 빨리 달릴 힘이 줄어드는 일이기도 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보이는 것들이 있단다. 뛰어오는 사람의 숨찬 얼굴, 손잡이를 못 잡은 아이의 손, 말은 안 해도 불안해하는 어르신의 눈빛 같은 것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출발했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느라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 옆을 보게 되더구나. 그 말은 지완이의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뒤 학교 앞 정류장이 가까워졌습니다. 지완이는 또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뛰면 발표 시간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학교 앞에 멈추자 기사님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발표 잘하고 오너라. 지완이는 급히 내리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기사님, 응? 오늘 마지막 운행이라고 하셨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님의 눈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내 발표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으면 좋겠구나. 지완이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발표 순서가 막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지완이는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원래 지완이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빠른 세상이 좋은 이유였습니다. 빠른 교통, 빠른 인터넷, 빠른 배달, 빠른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완이는 발표 자료 첫 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침에 탄 18번 버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던 할아버지, 공책을 떨어뜨린 아이, 마지막 운행을 하던 기사님, 그리고 나이가 드니 옆을 보게 되더구나라는 말. 지완이는 발표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느린 버스를 탔습니다. 친구들이 지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버스가 작고 사람들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버스 안에서 알게 됐습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요. 지완이의 목소리는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예전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신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힘들게 걷고 있는지, 누가 불안하게 서 있는지, 누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시 길을 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빨라지는 법은 많이 배우지만 기다리는 법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빠른 속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두고 가지 않으려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교실에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완이는 처음으로 발표를 잘했다는 생각보다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완이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18번 버스 종점으로 갔습니다. 작은 버스 차고지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약국 할아버지, 초등학생 아이, 장바구니를 들었던 할아버지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한재석 기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선물보다 작은 말들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태워주셔서 고마웠어요. 우리 아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갈 때마다 기사님 버스라 마음이 놓였어요. 넘어질까봐 늘 앉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잖아요. 기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기사님이 느리게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님은 버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버스 앞유리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18번 버스 한재석 기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기사님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고마웠습니다. 제 버스에 타주셔서요. 그날 이후 한재석 기사님은 더 이상 18번 버스를 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18번 버스는 예전처럼 급하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새 기사님도 어르신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고 아이가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한 뒤 출발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 버스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버스는 사람을 두고 가지 않는 버스예요. 지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재석 기사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주름이 늘고 걸음이 느려지고 힘이 약해지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앞만 보던 사람이 옆을 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알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느린 걸음을 답답해하기보다 그 걸음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뎌왔는지 생각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던 일을 예전처럼 하지 못해 속상한 날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미안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려진 시간 안에는 젊을 때 보지 못했던 마음들이 숨어 있습니다. 기다림, 배려, 이해, 그리고 함께 가려는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그날 밤 지완이는 집으로 돌아와 발표 자료 맨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새로 적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 속도로 바뀌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느린 걸음을 기다려준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가 답답하다고 지나쳤던 그 속도 안에 삶이 가르쳐준 가장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